자, 오르비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오르비텍이 11,17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 고가 12,500원대 한번 위를 향해 좀 올라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가 11,150원 여기서 다시 밀리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많은 주주분들께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실망도 역시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같은 자리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고점을 찍고 그냥 내려오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테마로 오른 종목이 아니죠. 이 원전 해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3월 중순 뭐 중동 리스크와 유가 변수 속에서도 이런 원전주들은 강하게 움직였고, 오르비텍 역시 원전 해체와 방사선 관리,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급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경고 지목, 전환권 청구 행사, 최대 주주 변경, 뭐 이런 공시들이 좀 떠주면서 위에 이 상단에 대한 신뢰가 좀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야,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무거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험받는 자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되고, 기준이 나왔을 때 이런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이런 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지금 오르비텍 주주분들, 다른 분들이 우리가 투매를 하면 안 돼요. 왜냐? 투매가 투매를 벌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댓글로 투매 금지라고 좀 적어주시고, 우리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하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하락이 지금 가격대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월 2일날 이날을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장대 항봉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 원전 테마를 좀 다시 보게 되면서 무려 29.94%의 급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면서 결국 3월 23일 16,000원대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단순하게 수급 장난으로만 만들어진 고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전 해체 시장의 개막, 그러면서 고리, 1호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체,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런 해체 시장에 대한 확대가 좀 일어나 주면서 이런 굵은 기대감들이 많이 붙었던 종목이 오르비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주세요. 야, 원전 기대가 이만큼 살아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오르비텍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절반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기대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만은 아니다. 그 기대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가, 바로 신뢰를 흔드는 공시가 너무 빨리 겹쳐버렸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 차트를 가장 무겁게 하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16일 날 뭐가 있었죠? 투자 경고 지정 예고, 그러면서 19일 뭐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도수 계약, 투자 경고 지정, 전환권 행사, 최대 주주 변경, 이런 흐름들이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왜 16,000원대까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왜 꺾였는지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를 계속 위에서 실어줘야 될 자리에서,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이렇게 밀린 종목이 아니라 지금 가장 뜨거워진 순간에 가장 민감한 공시가 나와주면서 같이 올라온 그런 종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비텍에 대한 아직 좋은 뉴스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차트만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개인들 누적만 하더라도 85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인들 88만, 기간 거의 중립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파동 결과적으로 개인이 끌고 간 그런 종목이 아니라 초기부터 외인들의 상승의 힘을 얹어준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최근 며칠 외인들이 어제는 16만 주를 샀지만 오늘 2만 주 정도를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야, 이제 내가 초반 파동은 내가 너네들한테 열어줄게.
하지만 지금 이 11,000원대 가격대만큼은 내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멈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외인들 아직 보유 비중 안 빠졌으니까 언젠가 다시 가격 만들기 위해서 올리겠지라는 것은요, 반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오르비텍은 지금 기대가 사라진 종목은 아니지만 누군가 자신감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신용을 좀 보시면요. 보통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빛을 내서라도 따라 붙죠. 그런데 우리가 3월 18일 항상 한참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었던 날 무려 신용잔고가 117만 주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겠어요? 지금 신용잔고가 57만 주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즉 고점 이후 이 조정 과정에서 신용이 꽤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는 건 하단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상단에 대한 신뢰 부담은 좀 크지만 신용 과열 자체는 어느 정도 털렸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많이 가벼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방에서 버틸 명분이 좀 생겼다. 그래서 하방이 지금 덜 무거워서가 아니라 상방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공매도 추세 걸 보시면 지금 공매도 평균가 얼마입니까? 11,693원. 그런데 현재가 얼마죠? 11,000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오히려 좀 살짝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쉽게 눌러버릴 수 있는 구간이 공매도 비중 자체는 높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 위에서는 좀 의미가 다르죠? 지금 공매도 1169원 93원대 평균가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등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시장이 여기서 버틸 수 있느냐, 시험할 수 있는 가격대가 11,000원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 14.9%가 있는 이 매물들, 위로 상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전 매물이 던져지죠. 거기에다가 지금 공시에 대한 부담감도 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평균가 얼마라고 했죠? 지금 공매도 평균가 11,000원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락만 생각할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실제로 좀 열려 있고 오르비텍은 지금 방사선 관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제염 그러면서 원전 해체 밸류체인 안에서 들어가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시장이 차분하게 봐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공시에서 투자 경고도 붙었고 최대 주주도 지금 바뀌면서 전환권 행사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이야기만 나와서 계속 주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000원대를 지지를 보여주면서 아까 공매도 가격 그걸 견뎌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13,000원대 매물대 14%에 있는 이 매물대에 대한 구간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평균가라든가 여전히 본전 심리에 대한 이 매물대가 지키고 있고 공시에 대한 압박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신용이 많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지금 같은 구간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 11,000원대에서 나오는 반등이 진짜 지지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하루짜리 기술적인 반응인지 이걸 장중에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가짜 지지가 어떻게 되죠?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매물대 돌파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밀려버리는 이런 흐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가 보여주는 순간 이 13,000원 중반대 여기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진짜 지지인지 아니면 또 가짜 지지인지 이런 윗꼬리를 남기면서 지지를 보여주는지 이런 흐름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상만 보고 막연하게 그냥 버티기보다는 우리가 장 시작 전부터 장 중에 어디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이런 기준 좀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거든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오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적으로 장중에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부탁을 좀 드리는 게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지지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 돌파 구간에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지 우리가 2차 랠리 시작점까지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오르비텍이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베이팅을 하는 쪽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오르비텍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오르비텍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제 우리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오르비텍이 왜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 회사를 원전주로만 보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기대주로도 보시면 또 안 되는 게, 앞으로 이 원전 해체 시장의 개장, 그러면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포지션이 이 회사의 지금 포지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원전이 새로 지어질 때만 수혜를 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원전에서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SMR로 바뀌고 있죠. 이제 이런 SMR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져가기 때문에 원전 해체에 대한 주목이 더욱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원전주와 좀 다른 게 고리 1호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월성 1호기도 있죠. 월성 1호기. 지금 이런 것들 국내 해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 꽤나 많죠. 3조 원 규모의 가능성이 나와 있다라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얼마입니까? 500조. 적지가 않죠. 그래서 오르비텍이 지금 붙는 이유는 원전이라는 큰 말 때문이 아니라 해체라는 더 구체적인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르비텍 원전 테마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르비텍 앞으로 방사선 폐기물 제염, 방사선 관리, 원전 해체 같은 후행 밸류체인의 기대가 실제 시장으로 열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고, 앞으로 원전이 좋다, 이게 아니라 해체가 시작이 되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원전 찬양으로 보시면 안 된다. 앞으로 원전 이런 해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비텍은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기회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저와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르 아니면 구독 남겨주시고 저 오늘 이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